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6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막차 태워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고가 아파트 신고가에 팔리거나 하면 저가 아파트 따라서 올랐다. 이 과거의 공식이었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공식.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오르면 지방 아파트 오른다. 하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자, 분양은 줄줄이 대기 중이고, 자, 대마 불사만 믿고 내 길을 다 내어줍니다. 자영업자, 니 알아서 살아라. 연체율이 올라가건 폐업률이 올라가건 니 알아서 살아라. 물가 겁나게 올라갑니다. 니 알아서 살아라. 환율, 금리 올리면 잡히려나요? 환율도 원화 가치가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점점 쌓여갑니다. 바둑에서 내 기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안정적인 기지. 작은 돌로, 돌 개수 작은 돌로 많은 집을 확보할 수 있다.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하다. 초반 포석의 기초가 된다. 안정적인 집 확보, 전략적 균형, 등등등.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다 중요한데요. 이 내 길을, 대마만 살리려고 하다가 내 길을 다 내어주는 형국.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 지금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거 바둑에서 축이라 그러죠. 끝내 가면 이 흰돌 다 백돌, 흰돌 다 죽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는 다르냐?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럼 지난 정부만 잘못했냐? 그 이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거죠. 쌓여왔던 것들 이제 갈 길이 없다. 이제 갈 길이 없다. 대마불사. 건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다 잡힐 형국. 대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많이 회자되지 않아요. 이게 엄청 큰 뉴스인데요. 스트레스 DSR, 돌연 연기, 은행 건도 당강, 전례 없고 이례죠. 그럼 왜 이거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걸 왜 9월 1일로 미루나요? 왠지 느낌에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거든요. 왠지 보니까 인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에 기대어서 이거 한번 밀어놓으면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가 한 5%, 내년에 3단계 시행하면 대출 한도가 한 1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대출 한도가 안 줄어들게 하려면 만약에 금리가 한번 떨어뜨렸다. 3.5%인 금리를 3.25로 떨어뜨렸다. 그럼 이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더라도 그 효과는 그 대출을 줄이려고 했던 한계는 그 효과는 사실상 미미해지죠.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왜 연기를 했냐? 자영업자 어렵다. 그래서 규제 연기를 해준다. 하여튼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영업자의 항변을 들어보면 금융권도 쓰고 4금융도 쓰고 2금융도 쓰고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내서 이 궁지에 몰려있는 이 자영업자들, 한 귀에서 바둑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한쪽 내어줍니다. 이 대마를 살리려고 아까 보셨죠? 축에 내몰리는 그런 경우 보셨죠? 아니면 하트로 만드는 경우 보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상인들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런 데 가서 옷가게 같은 데 가서 이런 데 옷 얼마나 사세요? 하나 사거든요. 자, 오늘 제목 내용입니다. 대출 막차 수요 자극. 7월의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는 것 같다. 근데요, 7월의 거래량도 늘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대출 막차 수요 자극, 하지만 자극받지 않을 거예요.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하반기 대출 수요 억제 나선다. 은행권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DSR 도입되고 나면 사람들 대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 대출 증가율을 2.5% 목표치로 잡았는데요. 벌써 가계대출 월간 기준으로 5조를 냈니 6조를 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계대출 증가율이 2.2%를 벌써 기록했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이제 0.3% 요거 남아있거든요. 0.3% 사수. 근데 웬걸 스트레스 DSR 야야 2달만 기다려봐.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대출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축으로 몰려가지고 끝내 죽을 줄은 알아요. 끝내 운명이 다함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때가 아니면 된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바둑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쿠팡 관리 정말 너무 안 해주셔서 제가 제3의 길을 요게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제2의 길이라면 지금 제3의 길을 한 가지 새로 개척을 하면서 제2의 길의 운명이 좀 약간씩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를 한 개 더 새로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하는 동안 열심히 봐주시면 여러분 가정 경제 좀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네요. 자, 매도 물량 39,600개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맘때 수요일쯤이면 매물이 4만 개를 나타냈었는데요. 자, 그렇게 4만 개까지는 4만 개의 매도 물량 선은 무너졌다. 그거보다 더 적은 매도 물량이고요. 전세 물량은 8,677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월세 물량은 8,100개. 월세 물량은 좀 찝찝합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오늘 91건이었어요. 91건. 엄청난 거래 속도냐? 이게 제가 오늘 6월 26일 91건인데 이게 조금 오늘 약간 시스템이 약간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91건 이렇게 더해지면 주간 기준으로 거래량도 제 예상했던 480건에 도달했던 게 한 주밖에 안 되고요. 요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사람들 지지난달보다 집 사는 속도가 훨씬 빠르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 빠르지 않습니다. 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 약간 빠른 정도인데요. 거래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도 6월 달도 이게 거의 6월달 거래량이라는 것이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막차라고 제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막차가 떠나는 줄 알았더니 웬걸 막차에 그 다음 차까지 있습니다. 어제 또 어떤 똥보를 찼나요, 대구시가? DSR 대구만 좀 예외로 해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뭐가 한 가지 있었죠? 양도세 5년간 지금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면제를 해준다. 이것도 똥볼이에요. 왜? 이거 말이 나왔죠. 근데 이게 아마 입법사항이라고 국회를 거쳐서 통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양도세 5년 해주면 사야지. 지금 굳이 살 이유가 없네.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마저도 등 돌린다.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자, 건당 거래대금은 3억 4천. 요거 대구 수준에서 상위 한 30%, 상위 30%, 그 정도 선, 4.3억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이 요 정도 사면서 현금을 1억 정도 쟁여놓고 살면 이게 제일 마음 편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소득 수준 2.3억, 50%. 자산 소득 평균 중위가 50%인 사람. 대구 인구 대구 가구 수 110만 가구, 대략 110만 가구 중에서 한 55만 번째 가구에 해당하는 순자산 2.3억을 가진 사람이 이 3.4억짜리 이게 다 상향이잖아요. 다 상향. 2.3억을 가진 사람이 3.4억짜리 집을 사면서 1억 빚을 내서 쪼들리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요런 거죠. 다 상향. 집만 상향. 나머지 소비는 다 하향. 좀 안타깝습니다. 대구 91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부산 161건. 와, 인천의 거래량을 부산이 능가했습니다. 부산이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LH 메인 물량 40건 있었어요. 그래서 121건. 인천에 발리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는 수도권이지. 무조건 투자는 수도권이지. 수도권 한번 가보세요. 집값이 이미 넘사벽. 반등도 더 거셌고 대구 사람 투자할 돈으로 서울 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 돈으로 투자해갖고 얼마나 남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35% 하락.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3% 하락. 남산 롯데캐슬 센터스카이 7억 3,500, 7억 2천, 3천. 고맘때 여기
비싼 거 과거에 한두 개 움찔하면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 같이 움찔하지 않습니다. 니 가나? 그래 가라. 니 갈 길 가라. 자기만의 길을 가면 되지. 무작정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편에서 보면 6억 6천. 얘도 조금 더 강보합. 요 조금 비싼 아파트들 약간 강보합. 그렇다고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집값이 막 1억씩 올라가고 이런 현상 거기까지도 없잖아요. 많이 반등했는 아파트 이 편에서 보면 기준으로 한 5억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6억 6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 올랐어요. 이거 20%? 20% 많이 오른 곳이 어제 아이파크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많이 오른 곳이 한 20%. 적게 반등한 것은 10%, 15%. 제가 달러 예금을 소액이긴 하지만 지금 좀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달러 예금을 지난 2년 동안 달러 이자율이 좀 세요. 연간 한 5% 정도 됩니다. 5% 이자 한번 받고 또 5% 이자 한번 받고 그리고 환율 1320원 이맘때 있었던 그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1370원 뭐 이 정도 수준이 그 환율에서 한 5% 먹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만 해도 한 15% 벌었거든요. 이 아파트 시장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더 이상 지난 2년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황금알을 넣는 가위가 아닐 확률이 높다. 오히려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황금알 만드는데 내가 돈을 보태주는데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다. 30% 이상 35% 근래 아파트들 빼고 요거 월성이 2편 시장 그게 좀 반등 좀 세게 했잖아요. 이게 근데 많이 떨어졌을 때도 4억 7천 4억 6천 요 4억 6천 기준에서 봤을 때 한 20% 인기 있는 아파트들 그러면 야 어디가 더 인기 있는 아파트지? 어디가 더 좋은 아파트지? 찾아보면요. 더 세게 반등하는 곳,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 좋은 곳인 거 뻔하죠. 뭐 대단한 옥석을 가리고 대단한 어디가 투자하면 좋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선동꾼들 나타나는 곳은 주로 비싸게 팔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글이 많지. 네, 그러합니다. 2차 아이파크 29평이 4억 3천. 4억대 아파트 좀 보고요. 좀 빨리 지나가게요. 상인 푸르지오 3억 3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상인 푸르지오 상인 푸르지오 센텀파크. 그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새로 다 지어놓은 아파트 다 지어놓고 분양도 못 하고 있는 그 아파트 이 가격 2배일 거예요. 2배. 그러면 15년 차에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 난다. 그럼 저는 좀 합리적인 관점에서 차라리 얘를 선택해라. 내가 한 5억쯤 있는데 빚을 한 1억 5천 내가지고 6억 5천짜리 옆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살까요? 내가 5억쯤 있는데 한 3억 3천짜리 주고 한 예금을 한 1억 7천 정도 넣어둘까요? 그렇다면 저는 1억 7천 이자 넣어두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요즘에 스마트홈 앱 이런 거 설치하면요 좋습니다. 그 만 원짜리 장비를 하나 샀는데요. 제가 만 원짜리 그걸 한 개 샀는데 휴대폰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에어컨이 그 집에 온도계도 있어요. 온도계하고 에어컨하고 연동해서 내가 집안 온도가 몇 도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몇 도로 맞춰주고 몇 도 이상이 몇 도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 내가 집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되면 집 문을 열면 에어컨이 켜지고 이런 것들 이 설정들을 해놓으면은 이거요 한 돈 100만 원만 발라도 아침에 해 뜨는 시간에 커튼이 자동으로 착 겹쳐지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하거든요. 머리 조금만 쓰면요 충분히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가능하다. 보성 항실타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미국식 우리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막 꾸미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성 항실타운 32년 차 3억 1,530 몇 %씩 하락하는 거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또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또 많이 빠지는 것 보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분명히 옥석을 가릴 수는 있다. 근데 막 30년차 이렇게 넘어가는 곳에서 여기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남겠습니까? 대박은 분명히 나오는 곳은 있어요. 대박은 분명히 나오는 곳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다. 아이고, 가격 하락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자, 뒷부분 조금 줄여 나갈게요. 많이 특이한 내용은 없었고요. 전세 오늘 약간 집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조금 늦게 나와서 제가 그 수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둘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그 쿠팡 그 링크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좀 눌러가지고요. 까먹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